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하랑의 정일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좀 딱딱한 법률적인 판례나 이런 것보다는 일반적으로 변호사 사무실 자체를 어떻게 가야 하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보통 변호사 사무실의 상담 또 수임, 그 이후의 재판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보통 저희가 요즘에는 그냥 가까운 소아과 이런 데 아니면 대부분 예약을 하고 병원도 가시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변호사 상담, 무료 상담 이렇게 선전하는 곳이라도 가능하시면 전화로라도 대략적인 시간을 예약하고 가시는 게 좋고요. 이 부분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아무래도 사무장님이나 직원보다는 변호사님들이 직접 상담하는 것이 정말 가장 정확하고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처음부터 선임하고 상담하는 경우보다는 오히려 이제 다른 조금 법률을 아시는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제출한 소장이나 서면에 잘못되어 있는 것 때문에 나중에 소송에서 애를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일단 자백을 한 다음에도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내가 이러이러한 취지로 인정을 했는데 너무 억울하다. 또는 역으로 부인하다가 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이거는 법리적으로 이렇게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조언을 받고 부인하는 것을 번복해서 자백하시는 경우가 비교적 오히려 자유롭게 형사사건에서는 인정이 되는데 민사사건, 대여금 사건이나 손해배상 사건 이런 민사사건에서는 내가 어떤 서면에 잘못 기재를 한 부분을 상대방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익으로 원용한다. 너 이렇게 말했지? 내가 그럼 그거 내 이익으로 쓸게 라고 말을 해버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상 자백과 같은 효력이 발생을 하고 이것을 취소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해보겠지 아니면 법률을 조금 아시는 분 도움을 받아서 조금 서면 형식 자체는 실질적으로 구애를 받지 않거든요. 해놓으시고 나중에 상대방이 원용을 했고 판사도 네가 예전에 이렇게 얘기했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전 사실은 이거 아니거든요 라고 할 때는 아무리 변호사가 선임된다고 하더라도 이 절차가 진실한 사실과 배치되고 이게 착오에 의한 것이다라는 거 다 입증을 해야만 취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분쟁에 쌓이시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를 통해서 상담받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와 상담할 때는 그냥 이렇게 맨손으로 오시지 마시고 관련된 자료를 다 갖고 오시는 게 좋아요. 변호사들은 아무래도 서면 작업으로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아무리 100번 계약 관계가 이렇고 저렇고 말씀해 주시는 것보다 저희가 잠깐 계약서 한번 보는 것이 훨씬 더 확실하고 빠르게 상담을 해드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자기가 이렇게 질문할 사항들을 적어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것이 오히려 단기간 내에 변호사한테 궁금한 점을 빠짐없이 묻고 가시는 방법도 되겠죠. 그래서 그런 상담할 때도 좀 여러 고민을 해보신 다음에 오시는 것이 좋고 이제 일단 변호사 선임료는 사안의 난이도에 따라서 다르고 피고가 몇 명인지 피고가 2명이다 3명이다 라고 하더라도 똑같은 법률관계에 근거한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피고가 단지 많다는 이유만으로 선임료가 올라가진 않습니다. 하지만 피고가 다른데 각각 청구하는 그 근원, 원인도 다르다라고 하면 그것은 좀 선임료의 책정 사유에 달라지겠죠. 그리고 또 대여금 소송은 사실상 차용증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이후에 돈을 빌려줬다 갚아라라는 녹취나 문자 그리고 금융거래 내역 같은 걸로 입증이 조금 많이 되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 사건보다는 오히려 저희가 그게 뭐야 라고 하실 수 있는 사해행위 취소라든지 이런 어려운 소송에서는 조금 더 이 사해행위 취소 소송 같은 거는 사실상 변호사의 도움 없이 진행하시기라 상당히 불편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건의 성격에 따라서 또 선임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변호사 비용은 얼마다 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어쨌든 변호사
수가 많아지고 다양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어서 예전에 사회통념으로 변호사 뭐 하려면 얼마는 줘야 돼 라는 것보다는 사실상 조금 많이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지레 겁먹지 마시고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일단 수임 계약을 쓰시면 대한법률변호사협회에서는 수임 계약서 꼭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두부 작성하셔서 본인들도 꼭 가져가시기를 권유드리고요. 또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소송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하시는 부분인데 저는 항상 그렇게 말씀드려요. 월세를 1년 10달 밀린 사람을 내쫓기 위해서도 그분이 악의적으로 대항할 경우에는 소송이 6개월 이상, 1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사실 좀 부끄러운 말일 수도 있지만 저희가 소송을 좀 지연하는 목적으로 사실 변호사가 선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내가 3개월 저희가 재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상 모든 재판 지휘권은 재판장님, 판사님한테 있기 때문에 그 소송을 얼만큼 진행하실지는 저희가 어떻게 3개월 안에 끝내드립니다. 6개월 안에 끝내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하는 것은 조금 의심하실 필요가 있고요. 일단 소장이 제출이 되면 법원에서는 이 소장을 상대방, 피고한테 보내서 한 달의 시간을 줍니다. 한 달 이내에 너희가 반박할 이야기가 있으면 한번 답변서를 제출해 봐라라고 소장을 보내주시는데 이 한 달의 시간은 꼭 지켜야 되는 시간은 아닙니다. 재판부에 따라서는 한 달이 지나도 답변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너네가 할 말이 없구나. 원고가 제기한 소장의 내용이 맞으니까 너네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구나 라고 해서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하셔서 원고 승소, 원고 네 말이 맞다 이런 선고기일을 지정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상은 그 정해진 기일 시간이 나가서 저 피고인데 제가 바빠서 답변서 못 냈습니다. 근데 전 억울합니다. 라고 말을 하셔도 이게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역으로 이 경우가 좀 소송 지연의 방법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다시 시간을 주시면 재판은 보통 한 달 단위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재판이 몇 회에 걸쳐서 다 이루어지고 변론 종결, 재판 절차 서로 이렇게 입증하고 주장할 수 있는 기회가 끝나더라도 또 그때로부터 판사님이 또 기록을 검토하고 판결 쓰실 시간이 필요하여 한 달 이후로 판결 선고 기일이 지정되니까 이런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아무리 확실하고 간단한 소송이라도 3개월 이 안에 반드시 끝난다는 약속은 좀 드리기 어려워요. 그리고 증거를 이만큼 처음부터 갖고 오시더라도 왜 변호사가 이거 안 내느냐. 저희가 모든 패를 한 번에 다 낼 필요는 없고 이런 과정에서 적절한 시기에 증거와 주장을 내면 되거든요. 그리고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상대방이 거짓 주장을 하면 그거에 대한 반박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회심의 카드를 너무 늦으면 안 되겠지만 갖고 계시는 경우도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님과 계속 얘기를 하면서 좀 변호사님을 믿고 판결이 끝날 때까지 다만 본인도 계속 체크는 하셔야 되죠. 그렇게 좀 소송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송 과정을 궁금해하시고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변호사님들이 상담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계시니까 부담 없이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법률사무소 하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